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 프로그래밍 강사 하민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C++라는 언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처음에 우리는 C++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콘솔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리고 다이렉트X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제 게임을 구현을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C++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구글로 가셔서 구글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치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비주얼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기능들을 넣어놓은 프로그램인데, 특히 이제 디버그에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게임 개발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메뉴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윈도우용 다운로드가 있죠. 이 다운로드에서 커뮤니티 2017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 받도록 뜨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우선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다운받은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과정이 아마 저는 이미 제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또 여기서 다운을 받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용량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좀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인스톨이 다 끝나고 나면은 계속 또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수정이라고 뜨는데, 수정이 아니라 아마 여기 설치라고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자, 설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다른 거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 설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만 클릭을 하시고, 그냥 저는 이제 기본에서, 자, 윈도우즈에 보면은 .NET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있죠.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여기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웹 및 클라우드는 체크할 필요 없고요. 모바일 및 게임도 여기 굳이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유니티까지 저는 깔려 있는데, 유니티는 지금 저희가 이 배우는 과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유니티를 좀 써보겠다 하는 분들은 다들 여기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니까 아마 유니티도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드 용량이 여유가 있으시면 유니티까지 마저 한꺼번에 같이 깔아주시면 좋고요. 뭐 하드 용량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유니티는 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를 사용한 게임 개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도구 집합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개발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누르면 되겠죠. 설치를 누르면 이제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걸 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량이 몇 기가가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또 강의를 일시정지 하시고 다 인스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연결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됐다면 여기 이렇게 실행 버튼이 생길 겁니다. 요걸로 실행해도 되고, 물론
단축 아이콘이 또 따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단축 아이콘으로 실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메뉴에서 왼쪽에 파일이라고 보이죠? 이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콘솔 응용 프로그래밍, 빔 프로젝트,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래밍 이렇게 있는데, 뭐 만약에 본인이 인스톨을 할 때 체크를 좀 더 했으면 좀 메뉴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이 왼쪽에 보면은 만약에 C++가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처음에 요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프로젝트 1 이렇게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건지는 기본적으로는 SGA 소스 리포즈 뭐 이렇게 기본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폴더를 옮기고 싶다면 찾아오기를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폴더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기본 폴더에다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필요한 기본 폴더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스 파일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 여기가 우리가 윈도우에서 폴더를 관리하듯이 각종 폴더를 생성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관리를 해주는 창이 될 겁니다. 여기서 소스 파일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 항목에 보면은 뭐 CPP, 그 다음에 헤더 파일, 그리고 클래스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CPP 파일, C++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메인 소스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소스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빈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떤 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넘어가시고 우선 따라 쳐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iostream 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void main sct cout hello world endline sct. 자,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치시고 난 다음에 F5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F5를 눌렀더니 헬로 월드 계속하려면 아무나 키나 누르시오 하고 이렇게 나왔다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든 겁니다. 자, 별거 없죠? 지금 이렇게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네 줄. 뭐 물론 이런 중괄호 들어간 부분은 빼고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한 단 4줄을 통해서 프로그램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이런 게 뭘 하는지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우선은 include, 우리말로 하자면 include, 여기는 굳이 적지 말고요. include는 포함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iostrea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포함을 시키겠다, 이 프로그램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 iostream은 뭐냐? input and output stream입니다. 그러니까 콘솔에서 인풋과 그러니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제어를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추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이 메인 함수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그냥 조금 보고 가자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하자마자 메인 함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사용된 명령어들을 실행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가 필요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윈도우 API를 사용해서 메인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구조가 조금 달라질 건데 콘솔에서는 항상 메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메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요 메인. 그리고 앞에 뭐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나서 또 어떤 식으로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가로 안에는 이렇게 인자값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void main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게 메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 부분에 보면은 뭐 SD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문법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cout과 endline이 이 SDT 스탠다드 영역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을 호출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런 네임스페이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using namespace 이렇게 앞에다가 using namespace sdt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요.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아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것과 같은 형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이 SDT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코딩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ut은 문장 출력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출력을 하는데 문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숫자라든지 뭐 많은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문장이란 말을 뺄까요? 그냥 출력 명령어라고 할게요. 출력 명령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명령 구분. 그래서 여기 cout의 명령과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출력할지 그 다음에 endline의 명령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이렇게 꺽쇠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endl 뭐냐? endline을 줄여서 적어 놓은 거예요. endline. 그래서 줄바꿈 문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안녕하세요. 하민우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12번, 13번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적은 게 뭐 당연히 줄 바뀌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는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10번, 11번 라인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두 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한 줄로 인식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줄로. 그래서 한번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출력을 hello world 그 다음에 우리말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앞에 한 칸 띄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줄을 바꾼다고 해서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줄이 바뀌지 않죠. 그쵸? 왜냐?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이 헬로 월드와 안녕하세요가 줄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확인하는 거를 요 엔드라인을 명령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엔드라인을 한번 적어볼까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헬로 월드 그리고 한 줄 띄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식이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엔드라인이 줄바꿈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되게 프로그래밍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세미콜론이 찍혀 있죠. 세미콜론. 이게 명령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자. 자, 요 세미콜론이 이 한 줄의 명령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리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이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세미콜론을 주었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가고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엔드 라인은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필요한 줄바꿈 문자이고요. 지금 요 명령어 자체는 11번이라는 이 라인 한 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도 컴퓨터가 인식할 땐 이거는 한 줄입니다. 당연히 출력은 이 엔드 라인에 의해서 출력은 두 줄로 되지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명령을 좀 여러 개 이렇게 줄 바꾸는 거를 cout을 2번 써서 실제로 출력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면 자, 이렇게 만약에 두 줄로 실제로 코딩을 한다면 이 명령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을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명령을 시작하고 또 명령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써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세미콜론을 잘못 붙인다던가 지금은 당장 이런 명령에는 세미콜론이 없으면 당연히 바로 에러가 나지만은 세미콜론을 필요한 부분에 안 쓰는 경우는 에러가 납니다. 근데 쓰면은 안 되는 위치에다가 세미콜론을 써주는 경우에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뒤에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포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이런 반복문들을 좀 배울 건데 그럴 때 만약에 세미콜론을 안 써야 되는데 사용했다? 그러면은 에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그냥 명령이 끝났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에러가 안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명령이 끝나고 세미콜론 붙이는 부분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서 앞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뭐 크게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선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인스톨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해서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연산자는 다들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이런 연산자들인데 이게 수학하고 프로그래밍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2강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또 예제도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했더니 뭐 게임은 모르겠고 막 화면에다가 그냥 헬로 월드 띄우고 있고 뭐 데이터 자료형에 대해서 배운다, 뭐 연산자를 배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 공부를 뭔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뭐지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과정이라는 걸.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게 화려하지도 않고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그 수학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풀이를 해 나가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콘솔 과정에서도 또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콘솔 과정은 딱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 강의를 하루에 몇 개씩 보냐, 그다음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달 정도 콘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콘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간단한 카드 게임들 있죠. 섰다라든지 뭐 가위가위보 게임, 아니면은 뭐 숫자 야구 게임, 이런 정도의 게임들은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재밌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강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